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드니 FC 대 멜버른 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드니 FC는 현재 리그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승리를 이어가며 팀 전체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강점인 시드니 FC는 공격형 선수들을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하며 득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수비진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상대 공격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멜버른 시티 FC는 현재 리그 순위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경쟁력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 FC는 다양한 공격 전술을 활용하며 득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수비진에서는 강력한 선수들이 상대 공격을 제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강력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력과 전략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전반에 걸쳐 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며 작은 실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가와사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 도쿄는 원정 연전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며 11위까지 떨어졌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삿포로에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는데 전반에만 3골을 허용하는 등 우실점했죠. 때문에 떨어진 팀 분위기 반등을 위해서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나카가와와 올리베이라 등 지난 라운드에서 교체로 나섰던 주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마츠키가 주원의 공격을 주도할 것입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후쿠오카 원정을 시작으로 3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10위까지 추락하는 등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순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선두권 추격을 노립니다. 일본이 주목하는 센터백 타카이가 1군 무대에 잘 데뷔했고 아마네와 오미나미 등 수비 라인이 안정을 찾았다. 타치바나다를 벤치로 밀어낸 세코와 와키자카 등 중원 경기력도 상승세죠. 수비진의 연이은 이탈과 외인 공격수들의 부상 아웃으로 인해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마르시뉴를 비롯해 부상자들이 돌아와 정상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죠. 수비가 불안한 FC 도쿄를 마르시뉴와 이에나가 토고 등이 경기 내내 두들기며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트벤테 대 네이메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M1 원정 승리로 스파르타 로테르담을 제치고 5위를 되찾았다. 유럽 대항전에 직행으로 갈 수 있는 3위권 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위해 최대한 높은 순위로 가야 하기에 의미가 있는 순위죠. 그러나 6위와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하기에 남은 3경기에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 강점이 있는 홈경기에서 직전 라운드 멀티골을 기록한 블랩과 사들렉의 중원을 앞세울 것이고 체르니와 뷰라가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네이메어는 홈 연전에서 2패를 당하며 7위와 승점 차이가 10점까지 벌어졌다. 홈 연전을 통해 승점을 추가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렸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죠. 그래도 강등에 대한 부담 없이 나설 수 있는 이번 라운드다.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6위와 승점 차가 10점이기에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위험도 없다. 굳이 라인을 내리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네이메어는 한때 무패 행진을 달리는 등 선두권 팀들 상대로도 쉽게 승점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즌 후반 들어 폼이 떨어졌다. 마르케스가 버티는 수비 라인이 안정감을 잃었고 쇠네의 중원 영향력이 줄었죠. 블랩과 제루키가 중원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고 체르니가 마무리할 트벤테가 충분히 앞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쾰른 대 H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쾰른은 기동력이 부족해 라인을 올리기 어려워 헤르타가 쾰른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헤르타가 공중볼에서 약점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쾰른의 크로스 위주 공격도 헤르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헤르타가 호전적인 쾰른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더라도 압박으로 쾰른이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과 전진성까지 막아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경기 데이터는 기대 득점 1.7연골 대 1.02골,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 57%, 양팀 합산 기대 득점 2.93골, 통산 상대 전적 24전 7승 3무 13패, 앞선 맞대결에서의 언더 오버, 앞선 전적에서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 46%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레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AC 밀란에 패하며 꽤 오래 지켜온 2위 자리를 유벤투스에 빼앗겼다. 또 5위 팀인 AC 밀란의 승점 3점 차로 추격당했기에 다음 시즌 챔스 출전도 불투명해졌죠. 4라운드가 남은 세리에 A에서 최소 3승 이상을 올려야 자력으로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버티는 축구가 아닌 확실한 골이 필요하기에 중원에 공격 전개 능력이 좋은 바시치와 알베르토를 내보낼 것이고 임보빌레도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입니다. 넷째는 잔류 경쟁 중인 엘라스 베로나에 패하며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강등으로 가는 18위 팀 스페치아와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한데 연패를 당하기라도 하면 다음 시즌을 2부에서 보낼 수도 있죠. 때문에 강팀인 라치오 사이로 패하지 않는데 집중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역습을 최대한 자제하며 수비적인 운영으로 실점을 피해야 합니다. 넷째는 움티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꾸릴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탄탄한 수비력을 갖춘 최종 수비와 달리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해줄 볼란치는 아쉽죠. 바시치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잡을 라치오가 경기를 잘 풀어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카디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라리가 리그에서 이번 시즌 현재 11승 8무 14패를 기록하며 12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홈에서 진행된 경기에서는 7승 5무 4패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16경기에서 보여준 대로 12실점만 허용한 안정적인 수비가 돋보였기 때문이었죠. 최근 리그 3경기는 AT 마드리드, 아틀레틱 빌바오, 지로나 등을 상대하는 일정이었는데 승리가 없었고 이러한 와중에도 홈에서는 4경기 동안 연속으로 무패를 거두며 승점을 잘 쌓고 있는 중이며 수비수 알렉산드로 곤잘레스와 마티아 나스타시치 외에 추가 부상자가 없는 상황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카디스는 라리가 리그에서 이번 시즌 현재 8승 11무 14패의 성적으로 15위에 있는 상태이고요. 강등권의 승점이 단 한 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강등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 진행된 경기에서의 성적이 3승 5무 8패로 좋지 못했는데 이는 10득점 26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를 치르는 동안 1승에 그쳤으나 시즌 개막 5연패를 기록한 다음 단 1차례의 연패도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이며 공격수 브라이언 오캄포, 로저 마르티, 수비수 추스트 가르시아는 아직까지 부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출전이 어려운 상태죠.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최근 7번의 라리가 리그에서 진행된 맞대결에서는 2승 3무 1패로 마요르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여왔어요. 이번 시즌 첫 리그 경기를 치르는 당시에는 홈팀인 카디스가 2대0으로 이겼었고 마요르카 또한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게다가 마요르카는 홈에서 카디스를 상대했을 때 9승 5무 2패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랑스 대 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랑스는 가장 큰 고비였던 지난 라운드 마르세유 전을 승리하고 리그 2위로 올라섰다. 리그왕 우승은 어렵지만 챔스로 직행할 수 있는 2위 경쟁에서는 한 발 더 앞서갔죠. AS 모나코와 릴, 스타드렌 등 강팀들이 기대 이하의 시즌을 보냈기에 마르세유만 제치면 되는 상황이다. 리그 MVP에 도전하는 오펜다를 중심으로 풀기니와 토마손, 다코스타와 소토카 등 공격 자원들이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랭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릴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프랑스컵 대회 탈락 이후 다소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강팀을 제압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마쳤죠. 발로군이 최근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골 사냥을 하지 못했지만 전방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고 무네시와 카유스테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패싱 게임을 잘 주도했습니다. 랭스는 최근 원정에서 연속으로 무득점 패배를 당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 확실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데다 홈에 이점이 있고 전력에서도 나은 랑스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죠. 포파나와 오나나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오펜다가 공격을 주도할 랑스가 승리하고 2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